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주술기영입니다. 주술회전 극장판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TVA를 축약한 버전이지만 극장판 역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시부야 사변을 포함해 어떤 주술사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토의 무위전변에 거의 사망상태에 이른 쿠기사키 노바라입니다. 과거 이타도리와 함께 에소이와 캐치즈를 관광 보낸 화려한 전적과는 달리 시게모와 그의 칼의 협동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마이토의 분신에게 공명을 걸어 본체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등 기회만 잡으면 얼마든지 특급을 상대로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강력한 적을 상대로 그 기회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 뿐더러 공격력이나 신체 스펙 등이 다른 동기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자카 피셜 그녀의 생사를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아마도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입을 가리고 있는 과묵한 선배 이누마키 토기입니다. 프리퀄에서 오코츠와 함께 친분을 쌓았으며 주술고 내부에서도 꽤나 큰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술식은 주원으로서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를 날려버리고 찌그러뜨려 버리거나 심지어 사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만 능력을 사용할수록 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통증약을 복용해야 하는 편이며 게토 같은 강력한 상대일 경우 아예 피를 토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며 항상 삼각김밥 재료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료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누마키의 정신력은 주술회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단한 게 아닐까요? 스쿠나를 매료시킨 장본인이자 다곤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던 후식으로 메구미입니다. 옥견을 이용해 특급이었던 하나미에게 데미지를 입힌 전적이 있으며 2기에서는 영역을 펼쳐 다곤의 필중 효과를 줄인 다음 토우지가 무쌍나무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또한 독특한 아와사카의 술식의 비밀을 알아내 그를 쓰러뜨리는 등 지능적인 면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가 소환했던 마우라는 조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쿠나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마우라는 그가 조복시키지 못한 식신이었으며 아직은 멘탈 문제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활용 능력에 있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그가 소환한 마우라를 없애기 위해 스쿠나가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이타도리가 멘탈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일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쉽게 마이토에게 최후를 맞이한 나나미입니다. 적을 10등분하여 크리티컬을 낼 수 있는 시팩 주법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일 경우 일격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흑섬을 연속 4번이나 시연한 최다 기록자이자 시간의 노동이란 기술은 마이토의 다리를 잘라낼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위력이었습니다. 2기에서는 노바라를 제압한 시게모를 관광 보내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다만 모든 공격이 근접전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영역 전개를 시연할 경우 딱히 할 게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시부야 후반전에서는 조고의 공격에 심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급 주령들을 상대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서 결국 마이토의 일격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의 멘토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죽음은 이타도리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술고의 스파이 중 한 명이자 마이토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마자 최후를 맞이한 무타 코기치입니다. 처녀 주박으로 태어난 존재이며 달빛에도 타버리는 피부와 팔과 다리 하나가 불구화되는 대신 일본 전역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주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메카마루라는 로봇을 원격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그가 소환할 수 있는 얼티밋 메카마루의 경우 17년치 축적한 주력을 모아 출력할 수 있으며 간이 영역탄을 이용해 마이토 영역에서 벗어나는 등 엄청난 강적을 상대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상대인지라 단순히 시간벌이에 그치고 말았지만 지금까지 마이토를 상대로 이 정도의 전적을 올린 상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파괴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 모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력 낭비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본체 전투력이 워낙 약체인지라 마이토에게 약점을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마이토전에서 사망했지만 시부야 사변에서는 이타도리가 초소에게 이길 수 있도록 에어팟으로 활약했습니다.
마이토와 치열한 근접전을 펼친 이타도리입니다. 고조가 인정한 주술회전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인재로서 시부야 4번에서 이타도리의 전적은 가히 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나미가 사망한 뒤 마이토와의 1대1 대결에서 무승부를 냈을 뿐만 아니라 토도가 마이토의 시선을 끈 틈을 타 흑섬을 날려 일격에 쓰러뜨리는 등 마이토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인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워낙 근접전과 체술에만 특화된 케이스이지만 다소 약한 멘탈과 부족한 상황 대처 능력 등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하지 못한 메구미에 비해 악조건 속에서도 기회를 만드는 능력과 끈기는 충분히 1급에 들어갈 만한 활약이었는데요.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메타마루의 도움으로 초소의 약점을 간파하고 치열한 정면 승부를 벌였으며 토도와 함께 마이토를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점점 그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이토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토도입니다. 역시 구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나미가 사망한 뒤 마이토와의 승부에서 멘탈이 나간 이타도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의 유의를 이용해 이타도리와 콤비를 이루면서 순식간에 전세를 반전시켰으며 마이토가 만들어낸 기온 이성체를 모조리 파괴하면서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토 역시 영역 전개를 펼쳐 그의 손을 잘라냈지만 마이토가 방심한 사이 그와 손뼉 걸쳐 이타도리에게 흑섬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마이토를 제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다만 한쪽 손이 잘려 더 이상 술식을 발동시킬 수 없게 되면서 아쉽게 더 이상은 순위에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급 주술사 중 한 명인 메이메이입니다. 마치 얼굴에 새우초밥을 얹어놓은 건지 가발이 돌아간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부리는 까마귀들은 주력은 약하지만 주의를 정찰할 수 있으며 까마귀의 목숨에 속박을 걸어 주력을 해제시킨 뒤 돌진시키는 공격은 특급 주령이었던 포창신의 영역 전개를 간파하고 탈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기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은 고조밖에 없다고 언급되면서 가발 돌아간 새우초밥 누님의 평가가 수직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량 자체는 매우 아쉬운 편이었지만 강력한 능력과 파격적인 비주얼로 인해 상당한 임팩트를 남긴 누님이었습니다. 젠닌가의 당주 나오비토입니다. 2기에서 대폭 분량이 늘어난 1급 주술사로서 프레임 단위로 대상의 행동을 추적해 공격하는 술식을 이용해 각성전 다곤을 가볍게 제압하는 등 확실히 나나미와 마키에 비해서 넘사벽 레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이용해 초고속 이동 및 정상 보험주에서 벗어난 움직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고조와 토우지를 제외한다면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극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하의 정을 이용해 다곤의 필중 효과를 카운터 쳐내면서 토우지가 등장하기 전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은 마키와 나나미를 하드캐리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다만 오른팔을 잃은 뒤 전투력이 떨어지면서 조고의 화염에 불타 결국 사망하는 등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나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퇴장을 맞이했는데요. 이후 그가 사망하면서 메구미가 당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투씬도 없이 금방 자취를 감춰버린 츠쿠모 유키입니다. 토도를 영입한 스승이자 5명밖에 없는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인데요. 특히 과거 게토와의 대화에서 주령들은 주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술사에서 탄생되며 모든 비술사들이 사라지면 주령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냐는 게토의 질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등 백기 야행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게토가 흑화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존재였습니다. 고조의 절친이자 현재 켄자쿠에 내에 먹혀버린 게토 스구루입니다. 단독으로 나라 하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급이 다른 주술사이며 한때 고조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였는데요. 주령 조수를 이용해 각종 주령들을 소환하는 능력으로서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인 토우지와 정면 승부를 벌일 정도였으며 주령들을 흡수할 때마다 무한대의 물량 공세 및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본래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비롯해 포텐셜 하나만큼은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기 야행 사태 당시 거의 6,000마리 이상의 주령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오코츠 유타와의 대결에서도 주령들이 분산되지 않았더라면 그를 제압했을 가능성도 큰 편이었습니다. 이후 고조에게 사망한 뒤 켄자쿠에 내에 잠식당한 채로 시부야 사태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녀 주박을 타고난 주술사 킬러 후식으로 토우지입니다. 그야말로 시즌2는 토우지의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력은 제로지만 순수 신체 스펙만으로 특급에 해당하는 고조와 게토를 동시에 압도했으며 특급 주령 다군의 영역 속에서 그가 시전한 모든 식싱들을 격파하고 데미지를 입히는 등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인물을 통틀어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후시고로가 시전한 토끼들은 그냥 연습게임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과거 시점에서 고조의 상태는 만전 상태가 아니었지만 상대의 술식을 제거하고 공격할 수 있는 천형모는 고조의 무화한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몇 안되는 무기이며 리카와 근접전을 벌일 정도로 게토를 가볍게 짓눌렀다는 점 등으로 인해 충분히 그 강력함을 입증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했던 주술계에 대한 증오와 반전 술식을 익힌 고조에게 무작정 덤비려 했던 자존심만 버렸더라면 지금쯤 주술레전 세계에서 한 획을 그었을 인물인데요. 부모로서 자격은 없는 편이지만 그나마 자식을 떠올리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줄 인물을 챙겨주는 등 어느 정도 애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퀄의 주인공 오코츠 유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사망할 리카의 주령이 씌어진 상태이며 사형당할 운명이라는 점과 고조에게 스카웃된 점 등은 이타도리와 굉장히 흡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입학 당시 특급으로 명시될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 오코츠 내부의 리카는 16체밖에 없는 특급 주령으로서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의 술식을 완벽히 모방할 수 있는데요. 게토의 습격으로 인해 동료들이 리타이어되자 이누마키의 주원 능력을 발휘해 저주를 발휘했으며 리미터를 해제하여 게토를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또한 마키와 수련한 결과 검술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였으며 반전 술식까지 사용하면서 고조가 인정한 몇 안되는 절대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그 강력함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료멘 스쿠나입니다. 15개 손가락을 먹은 시점에서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특급 주령 조고의 공격을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가지고 놀았으며 메구미가 불러낸 마우라 역시 영역 전개를 펼쳐 반경 140m 내외를 모두 파괴시키는 등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듯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마저도 메구미 안전을 위해 반경을 줄인 것인데요. 하필 스쿠나가 영역을 시전한 장소에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던지라 맨정신이 돌아온 이타도리로 하여금 멘탈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줄곧 메구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등 이타도리만 불쌍하지 않나요? 명실상부 고조의 위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스쿠나가 손가락을 15개 먹은 시점에서 고조가 조금 더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공격이 닿지 않는 무화한을 비롯해 상대방의 정신을 무한대로 반복 작업시키는 무량 공처 등 무방비 상태이거나 인질극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정면 승부로 고조에게 대항할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역 전개인 무량 공처의 경우 잠깐 0.2초 동안 시전했음에도 일반인들에겐 6개월치 정보가 입력될 정도로 그 어떤 영역 전개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필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한 개인 스쿠나는 잡초를 마냥 가지고 놀 정도이며 특급 주령이었던 하나미, 초소우, 조고 역시 인질들을 동원했음에도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준 인물이었습니다. 옥문강에 봉인된 것도 스토리상 어느 정도 밸런스 패치를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주술레전 주술사였습니다. 아쉽게 생사불명된 노바라와 최후를 맞이한 나나미까지 인기 캐릭터들이 퇴장하는 비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을 이어가게 될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